이번 시간은 페이지 44페이지 지방 계량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계량 부분입니다. 자, 지방 계량은 연약 지반을 계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질 지반을 계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계량 목적을 2번에 해놨습니다. 자, 지반의 지지력, 바로 진해력 정대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 굴착 시 안정성 확보. 그리고 세 번째, 기초의 부동치마 방지나 기초의 보강 개념상 지방 계량은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지방 계량 공법을 보시면 먼저 무엇이다?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진 공법이죠. 흙다지기입니다. 다진 공법인데 흙을 다지기 한다는 거죠. 흙다지기. 지반 다지기입니다. 흙다지기 개념이 되는데, 자, 이 다져주는 공법은 대표적으로 1번에 자, 바이브로, 자, 이 진동으로 다지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있고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여러분들이 도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롤라에 큰 거 다니죠. 걔가 진동을 줍니다. 큰 있죠. 그 돌아다니는 걔 저는 항상 그 하면 따라다녀 봤거든요. 진동이 막 옵니다. 그냥 그 무게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무게로 하면서 진동까지 주면서 합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이것은 진동을 주면서 다지는 공법입니다. 진동 다진 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8번에 보면 제하공법이 대표적인 것만 합니다. 제하공법이 있다. 원래 제하라는 것은 하중을 가하는 것을 뭐라 했다? 제하라고 칭했습니다. 제하공법. 그래서 집안의 하중을 제하해서 흙을 안밀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흙다지기 안밀공법 중에 흙을 다져서 안밀하는 안밀공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하공법.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물빼기 공법이 있습니다. 물을 빼주는 물빼기 공법, 물빼기 탈수 공법들. 집안에 물이 있으니까 약해지잖아요. 물이 있으면 약해지죠. 그래서 물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물빼기 공법에 해당해, 물을 빼줌으로써 나중에 안밀이 되겠죠. 안밀 공법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다. 2번에 샌드 드레인이 있고, 3번에 페이퍼 드레인, 4번에 케미코 파일 공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물빼기 공법 중에 점토 집안에 물을 빼는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샌드 드레인 공법.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이 점토 집안인데 땅이 현재 점토 진흙 집안이에요. 자, 점토 집안인데 점토 집안은 투수성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래서 여기에다 일정한 간격으로 자,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래 기둥이라고도 하고 모래 말뚝이라고도 해요. 모래 말뚝을 만듭니다. 모래 말뚝을 만들게 되면 주변의 물이 여기에서 지하 하중을 가하면 물이 스며 들어올 거 아닙니까? 빠르게.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봉걸레 물로 빨았잖아요. 물로 빨게 되면 그냥 놔도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하중을 가요? 발로 꾹꾹 물로 가야 짜죠? 맞죠? 지하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모래말뚝으로 스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을 위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법이, 그래서 모래말뚝을, 모래 파일을 형성시켜서 점토 집안에 물을 빼내는 공법, 이것을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 해요. 그래서 샌드가 모래고 모래 기둥을 이용한다. 그리고 드레인이 배수잖아요. 물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래 기둥을 만드는 공법은 이것은 바이브로 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을 수 있네. 콤포저 공법입니다. 바이브로 콤포저 공법은 자, 이 모래 말뚝을 만드는데 그냥 구멍 들어가 모래 잡아놓으면 모래 말뚝 안 만들어져요. 다 붕괴되고. 그래서 철간을 갖다 캐싱을 때려 박아가지고 안에다 모래 다지면서 이 간을 빼내거든요. 그래서 모래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법은 바이브로 콤포저 공법이라고 해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진동 집안을 다지는 공법이고요. 얘는 모래 말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샌드 드레인은 자, 점토 집안에 자, 물을 빼는데 모래 말뚝을 이용해서 빼낸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래 말뚝, 모래 기둥 대신에 종이, 흡수지 종이를 이용합니다. 페이퍼입니다.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옛날 분들은 한 4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페이퍼로만 쓸 겁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이것을 페이퍼라고 안 하고 플라스틱이라고도 할 겁니다. 플라스틱 드레인. 자, 이 페이퍼 플라스틱 드레인은 흡수지입니다. 카드보드지란 특수종이에요. 종이를 이용해서 물을 빼낸다 해서 페이퍼 드레인 또는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이라고 합니다. 흡수지를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케미코 파일 공법 나오죠. 케미코 파일 공법은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케미코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말뚝 공법 이렇게 합니다. 줄여서 생석회 공법이라고 돼요. 그럼 얘는 모래 말뚝을 이용하면 샌드 드레인이고 생석회 말뚝을 이용해서 생석회 말뚝 공법 또는 생석회 공법 이렇게 합니다. 케미코 파일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웰 포인트, 이것도 물빼기죠. 5번은 그런데 얘는 웰 포인트 공법은 요거는 사질 집안입니다. 사질 집안. 요거는 모래 집안에 물을 빼주는 공법의 사질 집안이고요. 그래서 웰 포인트란 장치를 설치해서 빼낸다 해서 철강 끝에다가 웰 포인트란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빼는 웰 포인트 공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웰 포인트는 여가막을 갖춘 웰 포인트 장치를 이용하는데 여가막은 흙탕물이 되면 막혀버리죠. 그래서 모래는 흙탕물은 안 생기잖아요. 모래 알맹이가 크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보통 진흙 집안은 완전 흙탕물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래에서는 그래도 뭐다 흙탕물이 안 되거든요. 여가막이 안 막힙니다. 그래서 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웰 포인트 공법은 점토 집안은 사용할 수 없고 무슨 집안? 사질 집안의 탈수 공법이 됩니다. 그러면 탈수해서 이 안밀심이 좀 물빼기 하면 장점도 많겠죠. 물을 빼주니까 치아 굴착시 안정성 확보나 그리고 뭐 지지력 정대 되죠. 이런 것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죠. 물을 빼주면 단점이 주변 집안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도로 같은데 대지 같은데 뭐가 생긴다? 치마가 생겨요.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는 항상 문제죠. 자, 여러분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도 들락날락하고 맞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 도로 부분에도 막 균열 가 있고 이래죠, 맞아요? 뭐가 생기기 때문에 치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빼기 공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탈수 공법을 하면 인접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인접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6번에 치안공법 나오죠. 치안공법. 양질의 집안으로 뭐다? 바꾸어주는 것이 무슨 공법? 치안법이죠. 그래서 치안법이 있는데 치안공법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게 사람으로 치면 이게 치안공법이죠. 썩은 이빨 조금 어떻게 다 빼내고 틀니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했다? 임플란트 박는 게 뭐다? 치안공법입니다. 그러면 치안공법은 이것이 있습니다. 굴착, 대표적으로 굴착 치안하는 방법이고 파내고. 자, 그럼 진흙이었다 이게. 진흙이면 뻘이야. 뻘이니까 이걸 뻘을 다 퍼내고 경질 점토로 바꾸어 주겠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되죠. 치안공법. 그리고 암석은 암석인데 막 잘 부서지는 암석들 있죠. 맞아요? 이런 거 있으면 폭파해서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게 있죠. 폭파해서 날려버리겠다는 소리죠. 폭파 치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그라우팅 공법 나오죠. 그라우팅 공법이 바로 주의공법이죠. 주의공법 또는 고결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고결공법. 그래서 이 그라우팅 공법 이렇게 칭하죠. 그라우팅 터라고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안에다가 시멘트 계열이나 뭐 고결제 이런 약액 같은 걸 주입을 해서 사람으로 보면 보톡소가 바로 주입공법입니다. 보톡소 맞는 거. 공극이 있으니까 공극에다 주입시키겠다. 그래서 이것을 주입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멘트 계통 고결제는 뭐 약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액. 그래서 등을 파이프를 통해서 지중해 주입해서 집안을 고체로 응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결공법 또는 응결공법이라고도 합니다. 봐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도 얼굴에서 제일 잘 넣는 데가 위에죠. 위에서 잘 넣죠. 밑에보다는 맞아? 위에서부터 늘고 오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제일 수명이 짧아요? 어디가? 에? 뭐가 제일 수명이 짧습니까? 빨리 정상이 드러나요. 위에 있는 거죠? 노안하고 이러죠. 맞아요? 이렇게 머리 기는 거 이런 게 먼저 생기죠. 그리고 쪼글쪼글했는데 얼굴이 먼저 쪼글거리죠. 이 밑에보다는 아닙니까? 배가 짜글짜글해져. 그니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보톡스 공법 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쉽게 겁니다. 집안을 대책을 세워줄 때 이걸 세워주면 되는 거야. 인접 건물에 치마가 생길 것 같으면 집안 밑에다 주입공법을 써주는 거예요. 모래 집안이다. 그럼 시멘트 물을 주입해 밑을 딱딱하게 굳혀놓고 있죠? 공사하면 괜찮거든. 자기 땅 내두고 자기 땅은 파니까 맞죠? 인접 집안에. 자, 그래 해줘야 되는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하는 거예요. 해주고 해야 돼 원래. 그래서 미리 아파트 단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이죠. 자, 어렵습니다. 우리 건물에 언더피닝하고 무엇을 보강해 줄 것인지 미리 묻는 거예요. 당신의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공문까지 보내고 하세요. 그 절차 다 하세요. 공문 보내고 다 보내고 이런 걸 절차를 다 증거로 잡아놓으면 돼. 우리 건물에 있죠. 너희들이 공사하기 전 후 딱 해가지고 딱 하면요 발표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집안에 보강해 두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해주고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절차적 그것까지도 완벽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있죠. 아파트 입주하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 있나 이런 거 좀 검토해 보라 하되나 딴 건 검토 안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건물 배치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거 설계 변경 들어간 것 같은데 동의 받았나 물어봐야 돼. 난 딱 한 소리만 해서 안에 거 아무것도 안 봐서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안 올라가고 밖에서 딱 보니까 설계 변경했을 것 같아. 그럼 동의 받았는가 물어보라 했더니 동의 안 받았는데 아무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그거 물고 떨어지면 뭐 해줄 거예요. 이랬어요. 그 당시는 샤시가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샤시를 개인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막 샤시 해주고 그래죠. 분양 잘 되라고 맞죠? 그런 경우 있는데 샤시를 그 라인 공사 새로 싹 다 해줬잖아요. 공짜로. 그 당시엔 돈은 무조건 대고 했어야 되거든. 내가 한마디 딱 해줬거든. 이거 분명히 설계 변경 들어갔을 거야 이랬지. 이게 아니나 다르거나 설계 변경 들어갔다가 동의받고 설계 변경해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그래, 공짜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다른 거 잡아주려고 했는데 안 잡아줬어 일부러. 너무 지탄 받을까봐 내가 저는 딱 고마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라우팅 공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샌드 드레인이에요. 그 다음이 주입 공법이에요. 그라우팅 공법입니다. 개별적으로 나오면 개별적으로 했을 때 그럼 쉽게 다시 이거 낼 수도 있어요. 집안 연약 집안 계량 공법 있죠. 종류 또 낼 수도 있어요. 종류만 2번 냈거든. 종류도 2번이나 냈었거든. 또 종류 낼 수도 있어요. 앞에 땅 파는 공법 있죠. 흙파기 공법 했죠. 오픈컷, 아일랜드, 트렌치컷, 그 다음에 슬러리월 공법, 탑당 공법 이런 거 했죠. 이런 건 땅 파는 공법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탑다운 공법 중에 탑다운 공법 언급된 거고 그거는 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올해 다시 그 앞에 거하고 이거 장난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공법을 상호 연결해가지고 올라그러네 이런 유형도 낼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은 많아요. 또 낼 수 있어요. 종류는 왜? 종류가 너무 많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아직.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언더피닝 공법 나오죠. 언더피닝 공법. 언더피닝 공법 기존 건물입니다. 체크하세요. 얘는 기존 건물이 꼭 나와야 돼요.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정이나 지반 이런 걸 보강해 놓은 공법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언더피닝 공법이라 합니다. 언더피닝은 기존 건물. 자 그러면 간단히 이겁니다. 자 자기 건물을 파냐 지반이 연약하니까 파니까 옆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옆에 건물 있죠. 그런 건물의 기초나 지반이나 지정 밑에를 보강해 주는 공법을 뭐라 한다?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동결 공법은 자 액체 질소를 씁니다. 옛날에 프레온가스 지금 쓰면 안 되고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해서 있죠. 우리 에어컨도 프레온가스 금지하고 있죠 지금. 맞죠? 다른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R2가 저거거든. 프레온가스거든. 맥매가. 그래서 프레온가스를 주입을 자 우리가 해서 지하수를 동결시켜 차단하는 자 이겁니다. 땅 속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 거의.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액체 질소로 얽어놓으면요 공사 기간 동안에 다 녹아. 그러면 공사장 주변만 조금 녹아 있죠. 다른 데는 여행을 안 조금 지하수가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잖아. 지하수의 이동으로 뭐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하수의 이동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부엉침하고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있을 때 싱크홀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수를 이거 동결해 놓고 파면 괜찮은데. 그래서 옛날 저 서울에 싱크홀 생긴 거 있죠? 시리트 공법 써가지고 막 뚫고 나가거든. 시리트 공법 뭐 안반이든 모든 층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 기계 이용해서. 근데 그게 뚫고 지나가는데 지하수 오는 데 있죠. 동결 공법을 쓰든 뭘 하고 뚫고 지나가서 관계없는데 고양 뚫고 지나갔잖아.
보십시오. 그리고 시방선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48페이지 지정. 자, 지정은 집안을 기초나 집안을 보강해 주는 부분이 뭐에 해당된다? 지정입니다. 지정. 자, 보통 지정은 재료입니다. 재료를 뭘로 했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뭐예요? 모래로 다져주면 무슨 지정? 모래 지정. 잡석은 막 생긴 돌이 잡석이죠.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잡석은 손에 쥐어지면 자갈이고 손에 쥐어지면 자갈이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들면 잡석이고 두 손으로도 못 들면 바위 돼요. 그래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잡석은 막 생긴 돌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잡석은 이렇게 거기 우측에 보시면 그 잡석 해놨죠. 거기 긴 주투를 지정 밑에 있죠. 거기 잡석입니다. 잡석을 해놨고 잡석은 자 이겁니다. 그림 그릴 때요. 그림 그릴 때 이제 잡석을 한 켜로 이렇게 잡석은 두 켜로 다지면 안 돼요. 한 켜로만 이렇게 다지. 잡석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다지는데 이렇게 다집니다. 이렇게 끄면 오른손 제비입니다. 오른손 제비의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왼손 제비의 그림은 그리는데 49페이지처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왼손 제비입니다. 왼손 제비입니다. 아니 농담 아니고 여러분 오른손 그러면 왼손 제비입니다. 왼손 제비. 아니 농담하기 실제입니다. 왼손 제비 오른손 제비 그림 방향이 틀려요. 제가 제도를 설계를 가르쳐 봤기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오른손 제비 왼손 제비가 그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한 켜입니다. 한 켜로 다지는데 이 한 켜로 이렇게 다지는 거야. 다지는데 이걸 나중에 요거는 사춤 표시입니다. 사춤한 거야. 사춤이란 것은 무엇을 사춤이라 했어요? 빈 공간이나 틈새 이런 것마다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 했잖아요. 사춤을 우리가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잡석 지정을 하느냐 그게 낫죠. 밑창 콘크리트 절약이나 이완된 집안 다지기나 배수로 역할을 해줘 얘가. 그래서 미리 돌을 다져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단독주택을 짓는데 거기가 진흙이었대 이게. 진흙에다가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오면 마당이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걸어달 통로 같은 데를 어떻게 한다? 돌로 다져서 물을 빼요. 밑에 돌을 다져가지고 맞죠? 돌을 다지고 위에 이제 잡석 채워놓고 위에 자갈 같은 좀 깔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요 물이 잘 내려가요. 그렇게 좀 주택을 좀 멋있게 좀 지어요. 주택을 짓는데 맨날 비만 오면 뻘대가 쩍쩍 들어붙어가 실내에 막 다 들어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갈로 다지면 무슨 지정? 자갈 지정. 그리고 주춧돌 옛날에 저거 했잖아요. 한옥 목구조 있죠? 기둥 밑에 되었던 돌이 무슨 돌? 주춧돌. 근데 옛날에 자연석을 썼잖아요. 돌을 막 쓰다 보니까 일부러 돌 이렇게 이래 되면 그대로 씁니다. 주춧돌을. 이렇게 쓰면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기둥이 움직일 수 있잖아. 맞죠? 주춧돌. 그래서 기둥이 나중에 이렇게 세울 때 있잖아요. 요 모양 그대로 파버리잖아. 나무에다가. 그래 파가지고 딱 얹으면 안 움직이잖아. 이걸 그랭이질이라 하잖아. 시험은 안 나와요? 시험은 안 나오는데 혹시나 어디 퀴즈에 나오면 맞추세요. 그랭이질이랑 이제 이거 그랭이질 이렇게 공부는 하지 말고 어디서 들었다는 거. 이거 시험 안 나와요. 또 그랭이질 외워놓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이제 잡석 다짐 위에 밑창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는 밑창 기초반 밑에 치는 콘크리트에서 뭐다? 밑창 콘크리트라 하죠.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는 거기죠. 설계 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설계 기준 강도는 얼마 이상? 15메가파스칼 이상만 대주시면 돼. 이게 18회 때 지문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설 두께는 설계 도서에 따릅니다. 설계 도서에 돼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60mm로 하면 된다는 게 평탄하게 합니다. 왜 하는가? 그 밑에 나죠? 먹맥이, 먹줄지기 바탕이 되는 게. 자, 정확한 위치에 건축물을 지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건물에 허용 오차를 두고 있어요. 나중에 관계법규 배우면 알 겁니다. 2차 배우면 알 건데 1차 합격해야지 2차를 배우겠죠? 2차를 배우면 그 관계법규 건물에 허용 오차가 나오거든. 건물이. 자기 위치 정확히 지어져야 돼요. 오차가 벗어나면요. 저거 사용 승인 안 내줘도 돼요. 사용 검사 이런 거 안 내줘도 돼요. 오차 벗어나 버리면. 새로 지락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안 내서 정확한 위치 정확히 가야 돼. 그래서 먹맥이 먹줄치기 바탕이 돼. 그 먹통 가져와가 여러분들 이거죠. 이런 거 칸막이 칠 때도 공사 잘하는 사람들 먹줄가 탁 튀겨요. 아래 위에. 정확한 위치 딱 공사를 합니다. 근데 야매들은 안 그래요. 어떤 건물 짓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공부하면서 저 밑에 학생들이 보니까 저 야매입니다. 저기. 이 줄자 있죠? 쭉 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줄 끄고 앉았더라고. 정확한 위치 청량 딱 해가지고 먹줄치기 해야 되거든. 건물 할 때. 중요도가 있는 건물일수록 좋은 트리거점에서 좌표점 따와가지고 건물 지어요.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저 시청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저런 것은 좋은 트리거점이 있죠. 좌표점에서 따와가지고 정확한 건물 지어요. 청량기로 해가지고.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할 줄 알았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공사장에 이래 보면 이런 거 삼각대 딱 세하게 이런 거 기계 설치하게 하잖아요. 그게 청량기계거든. 저는 그걸 군에서 배웠습니다. 이상한데, 건축과 나왔다고 이상한데 갔어요. 한 번도 청량도 안 해봤는데, 척지부대가 그것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청량제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크리트 위에 철근백의 그 부집 설치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석 다짐의 유동 방지. 자, 이거죠. 잡석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일단 콘크리트 넣으면 잡석 사이 좀 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딱 굳어져 있잖아. 유동 방지. 그리고 지하실 방수, 외방수의 방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밑창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뚝 지정이 있죠. 자, 말뚝 지정이 대장이 되는데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이 있습니다. 자, 지지말뚝은 이게 지지말뚝입니다. 지지말뚝의 개념은 자, 말뚝의 이겁니다. 기초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경관 지반이 이렇게 가까이 경질 지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말뚝의 끝부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뚝의 끝부분이 자, 이 경질 지반의 선단이 지지가 된 거예요. 그럼 기둥처럼 이렇게 하중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기둥처럼. 이것이 무슨 말뚝? 지지말. 경관 지반에 그래서 경관 지반에 안방과 같은 경관 지반에 직접 지지를 시켜줘야 말뚝 선단이 이게 지지 말뚝이고 마찰 말뚝은 그러면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겁니다.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자, 경질 지반이 깊어요. 그래서 연약층이 깊다는 거예요. 연약층이 이 깊을 경우 말뚝의 끝부분이 경관 지반에 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뚝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한다는 게 이것이 무슨 말뚝? 마찰 말뚝입니다. 그래서 이 마찰 말뚝은 그래서 연약 집안에 사용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연약 집안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뚝에 하나의 마찰에 한도가 있으므로 보통 수량을 많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찰 말뚝은 그 밑에 박스에 좀 체크합니다. 박스 보시면 6번에 마찰 말뚝일 때는 지름이 클수록 안전하고 지지력이 커져요. 왜냐하면 말뚝이 직경이 크면 말뚝 표면적이 많아지겠죠. 맞죠? 그래서 지지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1페이지 재료상 분류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현재 이 부분이 시방서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부분을 다뤘고요. 18회 때 냈어요. 시방서 한 줄 한 줄 따가 냈는데 자, 몇 가지만 보십시오. 혹시나 해서. 자, 51페이지 재료상 나우말뚝 나오죠. 나우말뚝은 저것만 보십시오. 자, 거기 1번에 기억 보시면 나오는 꺼갈라지는 흠이 없는 생통나무 껍질은 벗겨서 사용하라. 생나무로 사용하라. 생통나무로 껍질은 벗긴다는 거 체크하십시오. 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패 방지입니다. 부패 방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생통나무 껍질은 벗겨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의 상수면마다 이하, 상수면 이하에 박을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자, 기성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는 그 페이지 52페이지 그 표준 시방세 있죠. 여기에서 디귿이 언급이 되어서 18회 때 운반의 말뚝 바뀌어 손상된 말뚝은 장애로 반출한다. 시방세에서 제일 짧잖아, 가가지문이. 그래서 기금급이 된 게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봐둘 것이 그 밑에 보십시오. K입니까? 인면상으로 말뚝 상단은 평면적 100mm 편차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죠? 요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오차 나오면 얼마? 100mm 합니다. 자, 그리고 강제말뚝 나옵니다. 강제말뚝은 자, 이거 가지고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18회 때 페이지 53페이지 거기에 H입니까? 아, B구나. B입니까? 네. B가 H로 보이지. B. 말뚝은 무슨 현장에서는 무엇을 한다? 현장이면 용접. 이게 이제 틀리게 할 그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것에가 맞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나오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현장. 집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말뚝을 만든 현장 콘크리트 말뚝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현장에 구멍을 천공 구멍을 뚫어서 철근 베거나 콘크리트 다져 넣어서 만드는 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겁니다. C 체크하십시오. 53페이지 표준 시방서에서 C 보시면 거기에 제가 나오죠. 주근의 위험은 무슨 위험? 겹침 위험 체크하시면 겹침 위험을 하는데 이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저걸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린트물을 내준 거 있죠. 오늘 프린트물 내준 거 지정 분야에서 보시면 여기 말뚝에서 거기 말뚝 부분에서 있죠. 말뚝 기초 지정 형식에 한 분류 있죠.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자망 기초 나오죠. 오늘 프린트물 내준 거. 거기 밑에 보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해가 나오죠.
나옵니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에 종류 많이 나오죠. 영어 뭐 문장 하가 많이 나오죠. 하여튼 무슨 영어 말뚝 나오면 이게 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읽어두세요. 이런 것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정도 되더라. 그거 정도 한번 읽어만 두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몰라,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어떤 걸 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문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나와도. 그래서 그거 다 공부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 저 건축 기사 그거 할 때 이거 다 공부해야 되거든. 일일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걸 여러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주택관리사니까.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는가? 페이지 적어 봅니다. 54페이지 내용 있죠. 여기가 중요해요. 이걸 내야 돼요, 사실 여기는. 말뚝 기초에서. 여기 중요도 있다. 올해는 여기를 한번 다뤄줘야 됩니다. 이 분야. 이걸 한번 안 다루면 건축 구조를 전공 안 했다는 거예요, 내신 분이. 여기를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그 말뚝 기초 설계시 고려사항해가 나오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에 의한 것만으로 하고 특별히 검토한 이외에는 기초판 저면에 대한 집안의 지정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꼭 공부해 놓으세요. 자, 설계할 때 자 이렇게 설계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말뚝을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말뚝의 지지력이 있을 겁니까? 말뚝의 지지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안에 대한 기초판 저면에 집안 지지력도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집안 지지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까? 그런데 이것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얘만. 얘는 집안의 지지력은 고려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기초판 저면에 적용 집안 지지력 가산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말뚝을 그만큼 어떻게 튼튼하게 설계하라는 거예요. 말뚝은. 얘 지지력만 한다는 것은 말뚝만 충분으로 이 건물의 하중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뭘로 두겠다는 거면 안전율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율로 두겠다는 거예요. 실제는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기초반 저면의 집안 지지력도. 이게 아무리 연약 집안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뚝 기술기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중의 뭐다?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한 번 말뚝에 따라 기둥을 지지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도 하나로 딱 서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동 영향으로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인지 조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액상화 우려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액상화가 생기면 말뚝이요 다 파손돼요. 거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4번 꼭 체크하시고 4번 동일 건물의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을 혼용하지 말고요. 절대 동일 건물에는 말뚝 혼용하지 말아야 이게요. 그리고 기성 말뚝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런 것도 혼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거 기억하라겠죠? 자, 이 동일 건물에서는 저 말뚝 혼용도 안 되지만 말뚝 혼용도 하지 말고요. 말뚝 혼용 자체를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이질 지정해서도 안 돼. 이질 지정. 한쪽은 다른 거 했는데
한쪽은 말뚝 지정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종 형식 기초 하지 말았겠어요? 하락했어요? 하지 말았겠죠? 한쪽은 말뚝 기초하고 한쪽은 직접 기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종 형식 기초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말뚝을 혼용하거나 이질 지정을 하거나 이종 형식 기초랑 부동침의 우려가 어떻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말뚝의 간격이 나오죠. 자, 말뚝 간격은 일정 간격 이상 박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1번 나무말뚝은 끝마구리 지름의 2.5배 이상이며 얼마 이상? 60cm 이상. 그 끝마구리 지름이 예를 들어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끝마구리 지름이 20cm였어요. 20cm. 그럼 20cm인데 곱하기 2.5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죠. 맞아요? 50cm 이상 하든지 한 얼마? 60cm. 그러면 이 중에 이게 최소 이거죠? 이 중에 큰 값으로 가면 돼. 큰 값. 얘가 바로 됩니다. 얘가 60cm 간격으로 바로. 그러면 말뚝이 너무 가깝게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일정 정도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끝마구리 지금 몇 배? 2.5배 이상 또는 뭐다? 75cm. 두 개 한 것 중에 큰 값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제자리 콘크리트는 틀려져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끝마구리 지름의 몇 배 이상? 2배 이상으로 하고 말뚝 머리 직경 플러스 얼마다? 1m 중 하면 돼. 그러면 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직경이 지름이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1m였습니다. 1m. 1m가 되면 똑같죠? 1m면 2배 하면 얼마 됩니까? 2배 하면 2m잖아. 그리고 직경에 플러스 1m 한 값이죠? 그럼 2m 똑같죠? 맞죠? 어때? 그러면 이겁니다. 직경이 보통 1m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2배 한 키 커지겠죠? 예를 들어 직경이 1m보다 커지면 2배 한 값하고 플러스 1m 한 값하고 큰 값으로 한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1m보다 적으면 이게 보통 돼요. 맞죠? 우측값이 돼. 플러스 1m 한 값이 되고 1m보다 커버리면 2배 한 값이 보통 됩니다. 그렇게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무 가깝게 박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간격 이상으로 박아줘야 된다. 최소 간격 이상으로 박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뚝의 간격해가 나온 거 있죠? 맞죠? 고다 쓰세요. 이거는 무슨 간격이다? 최소 간격 이상으로 박으라 이게. 최소 간격 이상으로 일정 간격 이상으로 박아주라는 겁니다. 실전에는 4배 정도로 많이 받아요. 말뚝 직경이 4배 정도로 많이 받는데 최소 간격은 이거 이상으로 박아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가 옹벽이 나오는데 옹벽은 최근에는 지금 현재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은 자 이겁니다. 이거는 건축에서 내게 무리가 안 있느냐 이러니까 거기에서 답을 한 것이 기초로 냈다 이게. 옹벽은 사실 토목 쪽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토목. 실제 옹벽은 토목에서 많이 다룹니다. 이건 건축 분야가 아니고 토목 분야 아니야 이러니까 기초 개념으로 냈대요. 기초 개념으로. 그래서 사실 옹벽은 대지 조성할 때 보통 옹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래서 기초 부분으로
옹벽을 냈대요. 출제하신 분이 출제했던 파트에서 그때 기초론 했대요. 그래서 기초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제가 그냥 해봤겠어요? 그냥 갖다 놓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옹벽의 종, 중력식 옹벽은 옹벽의 자중으로 버티는 것이 뭐다? 중력식 옹벽이고, 캔틸레바식 옹벽은 이거라 했죠. 이 옹벽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저판이, 밑에 이 밑판을 뭐다 한다? 저판이라 한다. 옹벽이 있고, 밑에 뭐다? 저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판이 앞구판, 뒷구판에서 둘 다 있으면 T형이고, 한쪽만 있으면 뭐다? L형이다. 그럼 사람 발은 L형이죠.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T형과 L형 옹벽이 있습니다. 캔틸레바식은 역T형이라고 해도 그냥 T형이라 쓰는 분도 있고, 역T, T자가 역T자나. T형이 있고 L형이 있습니다. L형. L형 옹벽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축벽식 옹벽 있죠? 부축벽식은 캔틸레바식으로 추가한 거야. 캔틸레바식 옹벽에다가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설치해 준 거예요. 부축벽, 부벽을. 그럼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뭐를 해줬다? 여기에다가 이겁니다. 부축벽을 설계를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축벽을 대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축벽을 설계해 준 거. 이것이 뭐다? 부축벽식 옹벽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토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다? 부축벽입니다. 제일 튼튼해. 가장 약한 옹벽이 뭐다? 중력식 옹벽이에요. 그러면 중력식 옹벽만 저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벽식 옹벽은 옹벽도 있고 저판도 있고 뭐다? 부축벽.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이 기본입니다. 근데 옹벽이 안정해놨죠.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 전도가 넘어지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죠. 토합이 작용했을 때 넘어지면 자 이게 없으면 잘 넘어지겠죠. 저판이 없으면. 우리도 발바닥이 앞으로 안 나갔으면 엄청 넘어질 거예요. 발바닥이 앞으로 나가서 다행이지. 발바닥이 우리 걸어가는데 발바닥이 뒤쪽으로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계속 넘어갔겠죠. 오늘 한번 해봐요. 계속 넘어갔을 건데 발바닥 앞으로 있어요 이거.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L형 아니고 또 T형이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T형이 있으면 스키 타기 위하여.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제일로 그래서 몇 배다? 2배요. 배에 나오는 거 2배하고 1.5배를 공부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전도하고 활동 있죠. 두 가지는 공부 학습을 해놓으십시오.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몇 배? 2배.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몇 배? 1.5배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옹벽 저판과 지반 사이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토합에서 밀려갈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위해서 활동 방지벽 해놨죠? 밑에다 벽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게 활동 이 방지벽을 설치합니다. 활동 방지벽.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시어 해놨죠? 키, 전단키라 해요. 활동 방지벽. 활동 방지벽 전단키입니다. 전단키. 시어는 전단을 한글로 쓸 것이고, 키는 영어를 한글로 키로 쓸 겁니다. 전단키. 전단키. 그럼 전단키는 이거죠. 저판과 지반 사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벽이에요. 전단력 저항 아니에요. 자, 옹벽이 전단력을 받기 때문에 전단력에 대한 저항은 이거예요. 부축벽이죠. 이게 전단 저항이에요. 이게 전단 보강입니다. 얘가 전단 저항해 주는 거예요. 전단력이 저항해 주는 거예요. 전단 파괴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를 파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파손해 보면 되죠. 자, 밑에 제 손이 접판이고 옹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역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리고 밑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일정 간격으로 부축벽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전단역에 대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벽을 해두시고, 치마에 대한 안정률은 1벽. 그러면 가장 안 위험한 게 치마죠. 옹벽이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율을 2배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 치마 순수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옹벽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안정률 확보해서 밑에 저판을 둔 거예요. 저판을 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도가 전단 파괴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축벽을 배치해 준 거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단키 활동 방지벽을 설치한 겁니다. 자, 치마는 이거죠. 밑에 충분히 저판을 확보하면 치마는 잘 안 되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옹벽 시방세에서 냈던 것이 저 가지고 냈어요. 4번 가지고 냈고요. 옹벽은 언제 수평방 콘크리트 이어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 뭐 됩니까? 이어치기는 어디서 해야 돼요? 전단역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 이어치기 위치는 어디다? 전단역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돼요. 전단역이 최소인 곳에서 하는데, 전단역 최소인 곳이 어디가 됩니까? 어디가 전단역 최소가 될까요? 여기. 끝나는데. 이거 내가 옹벽 접판이 이 옹벽이라 치면요. 어디가 아파요? 그게 전단역 큰데. 어깨가 아파요? 손끝이 아파요? 손끝이 아플까요? 벌어서 봐요. 이렇게 들고 한 10분만 있어 보면 어디가 아플까요? 벌 한 번도 안 써봤군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엄청나게 써봤습니다. 글씨 못 쓴다고 이걸 숙제라고 했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해갔어요. 열받아가지고. 난 최선이라 썼는데 못 썼다 해가지고. 여기 아파요? 여기 전단역이 최대가 되는 위치야. 최소 끝부분이야. 그럼 여기서 뭐 끝난 데서 머리 맞아요? 끝났는데. 그래서 콘크리트 옹벽 이어치기는 수직으로 이어치기를 합니다. 무슨 이어치기 한다? 수직으로 이어치기 합니다. 수평면을 이어치기 안 합니다. 이게 시방서라서 좀 부연 설명 더 해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봅니다. 매립 배수층에 사용 자갈이나 장관 투수성이 있어야 돼요. 자, 왜냐면 옹벽에 보면 여러분들 옹벽 아파트 옹벽 이런데 뭐 배수 구멍 뚫어놨잖아. 옹벽에 보면 구멍 뚫려 있죠. 구멍 안 뚫어놓으면요 포함만 받는 게 수화까지 같이 받아요. 그럼 옹벽 전도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배수 구멍을 내놨잖아요. 그 물이 나와야 되니까 골재는 투수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투수성이 없다는 거는 자 뭐예요? 뭐가 투수성이 없어요? 진흙대에 넣으면 투수성이 없잖아. 그럼 위험해집니다. 진흙이 있으면 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수층 하부에는 그 투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이냐 있느냐, 이거 장난칩니다. 그리고 배수층 하부에 물바지판을 설치하여 옹벽 무슨 방향 체크? 장방향. 무슨 방향? 장방향으로 배수해야 됩니다. 단방향, 장방향, 긴 방향으로. 그리고 넘겨서 뭐 3번은 뭐 신축 염세 두라는 거고, 그 점 한번 봐요. 그래서 이제 4번 가지고 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1페이지죠. 61페이지 보시면 조적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